네,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연락을 지금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연락을 한다면 내 연락에 너무 반갑게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떻게 대응할지 뭐 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그러나 나의 연락을 조금 기다리고 있거나 내심 먼저 연락이 오길 바라는 어떤 그 누군가의 특징, 두 사람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떠올리실 수 있게끔 리딩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너겠구나, 당신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도록 리딩에 시원시원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리딩은 살짝 군더더기 없이 굳이 그렇게 좀 길어져야 될 리딩이 아니고, 물론 제 리딩이 다 그렇지만 분명한 케이스들, 그리고 조금 확실한 시원시원한 저의 대답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시원하게 팩폭 사이다, 그러니까 좀 막 그러네요, 막 이런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러니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은 이겁니다. 뭐 연락을 해보세요. 아니면 연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등등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리딩에 한 분이라도 연락으로 인해서 머리 아프고 막 좀 진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면은 좀 마음 정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저의 그 멤버십 관련해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응원을 해주시는 그 응원의 비용으로 가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월 1회 여러분들의 월별 운세, 그리고 이제 등급별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 월 1회 영상으로서의 리딩, 그것에 대한 멤버십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월별로 나도 타로 영상 리딩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개인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리딩을 해드리진 않으니까 영상과 개인 리딩은 또 차이가 있고, 멤버십 영상이라는 건 또 제너럴 리딩과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담이에요. 들으실 분들은 들어주시고 리딩 들으실 분들은 리딩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러버스 멤버분들 공지에 미리 올려드리긴 했는데, 러버스 멤버분들의 비용 조정을 조금 들어가느라 기존 러버스 멤버분들에게 아마 다 환불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멤버십.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럭키 멤버, 러버스 럭키 멤버, 그리고 킹 펜타클,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러버스 멤버분들과 럭키 멤버분들이 월 1회 들어가는 리딩의 분량, 이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그 멤버십 가입의 그 비용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차를 조금 줄이고자 가격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러버스 멤버였던 분들은 너무 당황하고, 이게 뭔가 왜 했는데 나 갑자기 환불됐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지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영상에 조금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정말 내 상황이 될 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전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리딩 하면서도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들을 진짜 자주 봐요. 꼬박꼬박 다 본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리딩을 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저의 이제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틈틈이 들어가서 모든 댓글을 다 읽어요. 너무너무 힘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좋아요만 누르는 날이 있고, 거기에 일일이 답글을 다는 날이 있어요. 좋아요만 누르는 날은 제가 어떻게든 읽었다는 표시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 답변을 못 달아드릴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 그때는 제가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오늘 지금 내가 댓글 다 하나하나 달아드릴 시간이 돼. 왜 누군 달고 누군 안 달고, 이게 조금 전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달아드려야 돼. 그럴 수 있는 조금 그런 여유가 되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댓글들은 다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좋아요만 눌러줬다. 왜 좋아요만 눌려졌지? 왜 댓글에 왜 답글을 안 달아주시지? 이런 것에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다 읽어보고 있어요. 좋아요를 제가 못 눌렀더라도 여러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사실 감동받는 댓글들이 있죠. 몇 분이 이제 막 좀 그런 댓글, 그러니까 저하고 댓글로도 좀 소통하시는 분들이 몇 있어요. 저하고 댓글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오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제 전 이제 닉네임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막 소통하시는 분들도 기억나고,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할 때 너무너무 기분 좋게 들어오면 아는 척 해드리고, 저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댓글로 가끔 이제 이 리딩 영상에 대한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저 지훈님 목소리 들으러 와요. 뭐 혹은 지훈님 저번에 이랬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합격했는데요. 막 이랬어요. 뭐, 지훈님 사실 타로도 타로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들어와서 되게 많이 힘받아요. 이렇게. 뭐 혹은 뭐 ASMR 맞나? ASMR? ASMR처럼 들어요. 뭐 오늘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댓글을 안 읽을 거라고 하고 그렇게 진심을 남기고 내가 댓글을 남긴 것 자체에만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 댓글을 저 사람이 이 채널의 주인장이 안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답글을 쓴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다 읽어요, 여러분. 진짜 다 읽어요. 자기 전에 다 읽어요. 만약에 좋아요를 못 눌렀다면 그거는 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어차피 제 사담 들으러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왠지 여러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으니까 댓글을 내가 며칠 전에 달았는데 저는 좋아요도 못 받고 답글도 없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뭐냐면 이 댓글에는 내가 진짜 댓글을 달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요도 안 누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면 저한테 다시 안 뜨거든요, 그 댓글이. 제가 좋아요를 안 눌러야 그 댓글이 그 알람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댓글이 알람에서 사라져요. 그럼 그 어떤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기억을 못하면 제가 댓글을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며칠 전에 남겼다. 근데 난 좋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이거 놓칠까봐 좋아요도 못 누른 상황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저는 다 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낙에 저는 살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딩과 관계가 있든 없든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월 지나가기 전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켜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 여러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한테 연락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두 분은 확실히 호감이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 관계가 아니고 뭐 대충 아는 어떤 사이인데 조금 뭐 그냥 잘해볼까 말까 한 정도도 아니고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분명한 호감이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분명한 호감이 있고 혹은 호감이 있었던 상태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이란 얘기죠. 그냥 친구 관계? 아니죠. 심장이 계속 뛰고 열정, 정열 이런 두근두근거린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가슴에 소드가 콕콕콕 박혀 있죠. 일단 여러분들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사랑했던 혹은 두 분이 서로 좋아했던 관계가 맞고 지금도 사실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1번 분들이 연락을 할까? 의문이에요. 사실 이 리딩을 듣고도 여러분은 그냥 그 애가, 내가 생각하는 걔가 나를 그냥 못 잊고 걔도 나한테 내 연락을 받는다고 나오면, 확실히 정말 나온다면, 그 사람이 맞는 특징이 나온다면 나는 그걸로 조금 안도할 거야. 나중에라도 뭐 차단을 풀어봐야지. 나중에라도 뭐 연락 정도는 먼저 올 수 있게 여지를 줘봐야지. 이 정도여도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듣고 그래? 너가 나한테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바로 연락해볼게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왔던 적은 없을 거예요. 결국엔 누가 먼저 했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상대 쪽에서도 있었고 여러분 쪽에서도 있었어요. 타이밍이 조금 달랐다거나 타이밍이 안 맞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의 방향성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약간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있었겠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조금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한 걸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저처럼. TMI죠. 저처럼 여러분도 답답한 걸 못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가는 대로 가겠지. 근데 사실 저는 답답한 거 못 참지만 웃긴 건 저는 그냥 인연이 흘러가는 대로 납두는 성격이긴 해요. 그거는 가능한 성격.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체념도 빠르고 답답한 것도 못 참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서 느껴지는 이 답답함이 네가 나에게 조금만 확신을 주면 내가 너에게 돌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은데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확신을 주지 않니? 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기도 하죠. 사실 이런 리딩이나 영적인 어떤 이런 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답답한 걸 못 참는 것 치고는 생각이 너무 많고 먼저 다칠 걸 생각해요. 아플 걸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져 온 관계를 올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잠깐씩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알던 이 누구여가지고 이 사람이 내 저장 휴대폰 속에 계속 있었던 그런 느낌보다는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 작년 있죠. 2022년. 그때 두 분이 알았던, 근데 그게 올해까지도 약간 이러니 저러니 조금 이렇게 좀 끌고 오고 있는, 근데 두 분은 사실 완벽히 단절됐거나 아니면 두 분이 있더라 그래도 한쪽이 단절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둘 다 서로를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언젠가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놔둬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두 분 다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근데 연락을 먼저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도 본인이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상처받은 게 여러분 딴에는 안 느껴질 거고, 야 네가 그 정도로 상처받아? 그럼 네가 준 상처는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할 정도의 두 분의 어떤 약간의 감정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상대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받았던 어떤 상처, 서로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오면 웬일이야 이러고 대답할 마음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매일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연락이 오길. 연락이 오길. 진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안 와 있으려나? 오늘 카톡은 안 와 있으려나? 이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연락이 막상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시거나 해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건 아마 나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해보시거나 그냥 이 정도 들은 걸로 됐어. 안 할 거야. 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거나. 왜냐면 연락은 기다리고 있지만 이 연락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이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직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줬던 상처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풀고 헤어진 느낌이 아니에요. 중간에 딱 끝나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연락하고 네가 다 바로 답장이 온다고는 했고 뭐 그래 실제로도 그렇게 왔지만 나 여기서 사실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을 했으면 이 정도 용기를 내가 먼저 낸 거면 네가 그 다음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심 여러분들은 바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를 냈잖아요. 용기를 낸다면.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또 그 연락이 너무 반가워서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 뭐 만나자고 하거나 딱히 뭐 그런 게 만약에 막상 없어. 또 우물쭈물해. 이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그때 연락을 끊었던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타로의 조언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할 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긍정적인 대답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부여를 너무 지나치게 할 것 같다거나 내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괜한 것에 자존심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냥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걸 밀어붙이는 리딩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분명한 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이 연락이 너무 갑자기 끊겼어요. 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이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본인의 방향성이 지금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다 밀어붙일 이런 모든 플랜이 짜여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의도치 않은 티키타카의 어떤 속도,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괜히 자존심 상할 것 같다면 내가 정해진 그림으로 이 대화가 오고 가길 바래서 내가 연락을 할 거라면 그럴 거라면 그냥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 리딩으로 너가 내 연락을 기다리고는 있었구나. 너도 이게 지 관계가 조금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내가 뜨문뜨문 생각이 났었구나. 그래 너도 나 좋아했던 거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락하실 분들이라면 사실 전 연락해보셔도 좋다고 봐요. 그냥 그 의미 자체로. 그렇잖아요. 바로 연락이 올 건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셨죠?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인가요? 여러분? 자,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를 철벽녀, 철벽나무로 생각하거나 나를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좌절감을 맛봤던 상대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바랬던 상대방일지 내가 바랬던 상대방은 아닌데 이 사람 듣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 같아. 라고 떠오른다면 그 사람인 겁니다. 일단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한 차례 고백을 하거나 본인의 마음은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뭐 대시, 뭐 어떤 액션, 좋아한다는 것이 확실한 어떤 말들, 뉘앙스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누가 눈에 누가 봐도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을 저런 행동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상대를 받아주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상황. 여러분 옆에 이미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이미 오랫동안 누군가와 약속을 하느라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현재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혼을 했어. 아이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데이트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싱글인 거죠. 뭐 싱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단순히 연애로만 이 감정을 끌고 가기엔 난 현실적인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저 사람과 내가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다거나,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말 못할 어떤 관계예요.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서 우리가 눈이 맞게 된 경우도 사실 해당은 돼요. 말 못할 어떤 관계. 혼자 끙끙 앓았어야 하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분명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했더라도 시원한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조금 찝찝한, 했지만 좌절스러운, 내가 뭔가를 보여줬지만 왠지 답답한, 뭔가가 시원스럽지 못한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가졌다. 상대방은 그러나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음을 놓지는 못해요. 아직도 희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조금 뭐랄까, 이 약속해 줄 수 있는 희망, 그러니까 희망 고문 말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결론을 주지 못할 거라면 사실 여러분은 연락을 지금처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거고, 내가 왜 상대방에게 연락을 다시 안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상황에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안 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내 연락을 받겠으나 상대방이 내 연락을 받음으로써 기쁘고 우리 관계에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신뢰감, 약속 이런 것들인데 나는 이 사람에게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해보겠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건 신뢰,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이에요. 관계 안에서.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아직도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고, 내가 아직도 예쁜지, 잘생겼는지, 뭐 예를 들면 멋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여전히 이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내 매력은 아직도 지금 보다시피 넘쳐난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쿠나 하고 뭔가를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사귈 수 없어요.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언젠가 희망이 생길 거야 라고 약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과 연락을 하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질색인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런 환경에 나를 놓이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SNS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보거나 일상을 보거나 오늘 어딜 갔는지, 뭘 하는지, 얘 어떻게 사는지,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사진이 올라오고 근황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가 살아있음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생명수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생명수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 사람 관심 없어도 사실 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이 괜히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건데 상대방은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약속과 신뢰와 확실한 관계와 계약을 원해요. 우리가 둘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원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그거를 해줄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나는 가끔 여러분들은 심심하고 가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내가 내 현실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상대가 필요할 건데 그 수단으로 상대와의 연락을 그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좌절하고 말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은 여러분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했다가 말았다가 연락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분들은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내심 상대가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까봐 기대할까봐 조금 겁나고 조금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여지를 주거나 밑밥을 깔아주거나 이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두 분이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서로가 관심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캐주얼한 연락이 가능한 상태고 그 정도 즐기고 대화 나누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라면 사실 전 여러분들이 연락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카드에서는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것과 내가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공허해서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도 다시 상처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땐 누군가가 있거나 누굴 만나고 있거나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잊혀지지 않는 누군가가 있거나 뭐 약간은 좀 복잡한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예시지만 상황은 다 다를 건데 내 상황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건데 이 상황에서 상대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다시 안 끊어낼 자신이 있냐는 거죠.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연락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가 바로 지금 연락하면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 받을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어차피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타이밍이 참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맞았다. 마음 표현을 하고 말고 뭐 이런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이런 느낌보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지금 상대방도 답답해요.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나도 상대방에게 막 내 말을 후련하게 한다 그래서 미련 없이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연락을 하거나 무슨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싸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갈등이 있거나 우리가 분명히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연락을 참는 거라고 나와요.
첫 번째, 내가 연락을 해봤자 저 사람이 분명히 연락을 기다릴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내가 연락을 하면 저 사람이 연락에 답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대화하다가 분명히 싸우거나 또 오해가 생기거나 대화에 있어서 뭔가 이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고 타이밍이 또 맞지 않고 연락의 이 빈도수라 그러죠. 내가 오전에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대낮에 와. 이제 난 거기서부터 화가 나. 그리고 아니면 뭐 별거 아닌 대답이긴 했지만 씹혀. 이러는 어떤. 그래서 뭔가 이 관계가 그냥 완전히 이대로 끝날 거라면 차라리 상관없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내가 과거에 아팠던 이 감정을 다시 꺼내야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방은요, 내 연락을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본인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카드가 나와요. 상대는 여러분이 본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거나 아직도 좋아하고 있거나 아직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거나 본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내가 그래도 너한텐 특별한 존재였지. 나 그래도 너한테 좀 괜찮은 사람이었지. 우리 이 정도의 어떤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관계였잖아. 이런 것들을 조금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연락으로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연락을 하면 저 상대가 분명히 좋게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반응이 시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잊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타로를 아직도 보고 연락을 떠나서도 이 사람이 뭐 나를 아직도 생각하는지 재회가 될지 혹은 뭐 이런 것들, 상대의 속마음, 이런 타로를 왜 보냐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뭔가를 시원하게 끝내질 못했어요. 시원한 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끝을 봤거나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끝냈거나 아니면 그냥 이 징글징글한 이 관계를 반복하다가 이제 나도 저 패턴에 질린다 라는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쯤 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했다, 불태웠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쭉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 건데, 여러분 딴에는 배려하느라 연락 못하고 여러분 딴에는 참느라 연락 못하고 상대가 바빠 보이니까 연락 안 하고 상대가 내 연락 기다릴 것 같지 않으니까 혼자 참고, 이런 거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내가 이 뜨거운 뭔가가 내 가슴에 있는데 이게 마치 화병처럼 남은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 뜨거움이 참고 참다가 여기까지 온 이 나름대로는 사랑이었을 거긴 합니다. 과연 이게 풀리면 연락을 하면 나아질 건지 나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일단 자신의 어떤 분야, 자신의 직업적인 거나 능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야에서 조금 확실한 어떤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이 사람은 한량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밝고 유쾌하고 이런 면은 있겠지만 상대방 자체가 여러분만큼이나 조금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말 한마디나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갈등으로 쉽게 번질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분 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커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뭐 예를 들어 팔로우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도 주인공 할래. 근데 상대도 나도 주인공 할래.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받쳐줘. 너는 나를 포용해줘. 내가 주인공 할래. 한 명은 수동적인 공격형. 그러니까 두 분이 보일 때 양쪽 다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나 주인공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는 사이가 아니라 한쪽이 조금 더 보여지는 걸로는 달랐을 거예요. 한쪽이 조금 더 드세고 뭔가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느낌은 있었을 건데 그게 상대방 쪽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티는 안 냈어요. 내가 참겠다고 했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참고 막.
안 했는데 나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수동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사람이 알아주길 바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연락으로 따다다다닥 이러면서 너 이랬고 저랬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지. 너 솔직히 좀 기분 나빠. 네가 뭐라고? 네가 어디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좋아하고 근데 또 이 말 못하면 안 되겠고 근데 얘가 이런 말을 하면 둘이 난리가 또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거. 이제 뭐 더글로리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왔었죠. 왜 근데 대답 안 해? 라고 하니까 대답했어. 무응답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시종일관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바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리딩을, 이 타로 주제를 딱 보고 들어왔을 때 내가 연락을 하면 받아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길. 그래서 들으셨을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연락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또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듣고도 연락을 안 할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여러분들의 확고함이?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를 사랑했기도 했고 좋아했기도 했고 내 가슴 철철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못하긴 했지만 내가 표현을 아끼고 못한 데에는 좀 억눌렀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도 관심 받고 싶은데 저쪽에서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안 맞는다는 걸 내가 무의식 중에 직감적으로 알았을 확률이 높아요. 똑같이 가면 안 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숙한 내가 그냥 하지 말자. 여기서 끝내자. 그만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리딩을 들으면서도 연락 안 하길 잘했다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이 순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리딩을 해드렸지만 사실 3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너에게 연락을 안 했을까 입니다. 그러면 3번 분들 생각 정리가 확실하게 되셨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과 상대방은 분명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현실의 벽이 무엇인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일들, 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 혹은 너무 극단적인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이 두 분의 만남 안에 되게 빨리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도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아서 만났든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든 오랫동안 연애를 했든 다 떠나서 이 별의별 일들이 이 좋아하는 이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왜 우리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평범하게 한 주에 몇 번 만나서 혹은 뭐 몇 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어디도 가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러고 그냥 이런저런 가끔씩 또 싸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노멀한 관계가 아니에요. 두 분은 극단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헤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뭐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 이 두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수많은 이 극단적인 것들을 몸소 피부로 둘 다 직격을 맞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관계는 흩어지고 또다시 만났어도 이 두 분은 또다시 이 극단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 둘이 진짜 우리 둘만 만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싶은가 하는 어떤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좋아했지만 그 좋아했던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감정만 갖고 주고받아도 사실 사람이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계속 하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일어나. 안 좋은 게, 아니, 다른 사람 A를 만나면 편한데, 몇 년을 만나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무슨 한 달 안에 갑자기 뭐가 안 맞아갖고 연락이 이렇게 되고,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뭐 불안해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내가 극도로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타이밍이 어긋나게 된다거나, 약간 뭔가 감당하지 못하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여러분 반복이 되면, 이제 두려워요,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이 상대방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건 여러분도 내심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시원하게 대처를 하거나 대응을 하진 못했고, 내 생각엔 저 사람이 굉장히 뭐 프로답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프로라는 게 꼭 우리 뭐 직업에서만 사용하는 느낌으로 하지 말아 봅시다. 관계 안에서의 어떤 진짜 프로 같은 대응? 한두 번 인간관계 맺는 것도 아니고, 나랑도 어찌됐건 인간관계인데, 사랑을 했건 뭘 했건 나랑도 인간관계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어른스럽다고 느껴지지 못할 만한 대응을 했다는 거. 본인 딴엔 성숙한 척하지만 1도 성숙함이 없는 애 같다는 거. 그런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여러분 딴에는 그냥 안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라는 약간 악연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진 누군가가 오늘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그 악연이 아닐까 싶었던 그 징글징글한 사람이 여러분의 연락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요즘 들어 더 기다린다거나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잽싸게 반응을 해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락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말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과 나와의 상황이 바뀔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사이나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주기적인 바이오리듬 있죠. 저는 관계에도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안에 어떤 이런 바이오리듬이 여전해. 바뀐 게 없어. 저 사람은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유독 부딪히는 해가 올해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작년부터 부딪혀 왔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쳐 떨어져 나간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만난 인연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뭐 연락을 바라고 연락이 오면 너무 좋을 거다라고는 나오지만, 연락하고 말고는 사실 여러분 몫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로의 어떤 이런 카드들을 봤을 때 연락을 해도요, 이 사람은 바라고 있는 본인의 마음과 달리 행동을 좀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게 할 거예요. 연락을 한다 그래도 내가 시원하지 않은 대답 있죠. 근데 연락은 바래. 근데 여러분, 이게 화낼 건 아닌 게, 화는 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리딩이 나오면, 이런 카드가 보이면, 저도 리딩을 할 때, 개인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리딩을 할 때 이제 특정 개인의 이 기운을 저도 느끼면서 이제 리딩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제 카드의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저의 어떤 이런 리딩 자체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관 리딩에 필요한 어떤 이런 기운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카드를 뽑게 되는데, 카드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1차 조금 화가 나요. 내 상황은 아닌데 확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죠. 아니다. 아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된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아닌지 맞았는지는 저한테 언제든 알려주셔도 된다. 근데 아니다. 한번 해보셔도 된다. 해보는 건 나의 몫이니까. 지금이 이런 케이스예요. 자, 왜요? 기다리고 있으면 반응을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상대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상대가 과연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때 그렇게 끝냈으면 안 돼요.
제가 두 분의 케이스는 우리 제너럴이니까 사실 딱 하나만 갖고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리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마음이 행동까지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카드에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마음은 갖고 있는데 행동은 아니야 라고 나올 땐 사람 마음이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딱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니 저따구로 사니까 저러지 막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나도 나라는 사람도 너무 좋지만 좀 아닌 것 같을 땐 대답 안 하고 그래도 계속 좀 생각나는 사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상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의 관계에서 제가 카드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 상대가 지금 연락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이 있고 아쉬워해요. 그때 그렇게 된 게. 근데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연락하면 바로 연락 와주길 기다리고 있고 바로 대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답장이 안 온다거나 딱 막상 연락을 받고서 혼자 별별 생각을 또 다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일단 4번 분들은 이 사람이 나왔다, 나 누군지 알겠다 짐작 가시잖아요. 그냥 알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그냥 굳이 반복을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분 상대방은 여러분, 자, 딱 이 말씀만 하고 리딩 마칠 거예요. 나랑 연락을 지금 내가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이렇게 나올 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락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미적지근하게 막 행동해. 나중에 막 다음에 이러면서 여지를 주는 듯 안 주는 듯 사람을 막 짜증나게 해요. 답답하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내가 갑자기 이 리딩을 듣고 연락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냥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만약에 온다? 연락이 올 거였으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 과거 어떤 그 언저리의 시점에서 상대방은 분명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좋아하고 이러는 티를 냈을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듯 마치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는 둥, 나한텐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둥. 근데 지금 될 거였으면 그때 이미 그런 걸로 멀어지지 않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사람한테 그 언젠가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런 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냅두세요. 저렇게 그냥 생각하게 저렇게 살게 냅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분들은 두 분이 조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나 서로가 서로에게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돌아갔거나, 내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해서 누군가가 돌아섰거나, 누군가가
너가 연락이 오면 받아줄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움직이진 않아. 너도 알고 있지? 라는 식으로 여지를 줬거나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상황이 현실적으로 뭔가가 아니라서 내가 발걸음을 달리해야 되고 방향을 달리해야 되고 이것은 곧 이별이겠죠. 헤어져야 하고 끝냈어야만 하는 어떤 사이. 두 분의 사이엔 사랑, 금전, 현실적인 신용, 신뢰감, 이런 것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조금 순환이 되고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돈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돈관계가 얽혀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돈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로 서로 돈이 부족해도 어쩌고 저쩌고 했던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상대방은 나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본인이 힘들 때 있죠. 상대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때는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본인이 연락을 해봤자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나와요. 내가 자신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두 분의 사이엔 신뢰감이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과거에. 두 분의 사이엔 사랑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관심이라는 게 적어도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도 의리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정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은 본인이 내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거나 하거나 나하고 좀 비슷한 어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 정도라고 예측이 되면 내가 연락을 할 만한 용기가 좀 생기잖아요, 사람이. 근데 상대가 나와 달리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계속 꾸준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빛나 보여. 이런 느낌이라면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는 저 사람과 내가 접점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약간의 무력함이 조금 보여져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해도 너랑은 안 될 거야 라는 조금 단정 짓고 있는 모습. 우린 안 될 거야. 특히 나는 안 되지. 나는 아니야, 너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됐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여러분들만큼이나 많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관계나 과거의 어떤 슬픔이나 안 좋았던 상황, 현실적으로 멀어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나도 너도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냐? 왜 여러분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힘들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도 살만해요. 그럭저럭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도 웃어 넘길 수 있거든요. 그땐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누구의 탓만 같고 내 탓 같고 자책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왔다 갔다 거렸는데 애써 안 좋은 감정을 다 무시하고 뒤로 하고 건너버렸는데 지금은 나도 어느 정도 내가 무너져도 완벽히 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만한 주변에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도 내가 이제는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연락이 아니라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는 유머, 여유로움, 대화다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4월 2023년.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심지어 여러분이 잘 되기도 바랬다 라고 나와요. 그냥 잘 살길 바랬다. 잘 되길 바랬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이 힘들어 보기도 했고 인생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안 힘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원한이 있고 서로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언정 오해가 있었을지언정 서로가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끝난 관계가 아니니까 너도 그냥 네 자리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안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은 누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좀 괜찮아. 근데 누군가가 내가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고 내가 한때는 너무 사랑했거나 한때는 너무 신뢰를 갖고 이어져 오던 그 사람이 안 돼 봐요. 안 돼 봐요. 힘든데 나한테 연락했어. 그럼 나도 뭐 도와주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마음이 착잡한 거죠. 그냥 너도 나도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때, 멀쩡히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뭔가가 조금 이렇게 자리 잡혀 있을 때 연락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뭐하고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자격지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즐거운 곳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는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때쯤 한번 본인에게 연락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뭐 꼭 여러분이 힘들 때 연락하는 건 피하고 싶다 이 느낌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잘 되고 있고 괜찮다면 나도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저는 두 분 다 자존심이 쟁쟁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두 분 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연락을 해서 친구가 되거나 다시 만날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뭐 이 사람 없어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의 몫이긴 한데 상대는 나의 연락을 바라곤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좋게 대응할 거라고는 나오지만 굳이 카드의 조언을 해보자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얽혀서 뭔가 대단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이 사람한테 굳이 내가 연락해야 될까?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셔도 된다는 거죠. 서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